머리띠가 잘 어울려요. 머리라도. 누구 모시고 왔어? 네, 오셨고. 누구 모시고 왔어? 나는 같이 아니, 사장님 오늘 웬일이십니까? 뭔 일이요? 이거 들으라고 나온 거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동국입니다. 이침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서 이걸 또 강의를 해보고 입 밖으로 내봐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들 모아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꼭 한번 들어주시고 또 원래는 또 듣다 보시면 귀가 이런 거 집에 가실 때 되시면 이제 다른 사람의 귀만 보게 될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큽니다. 오늘은 4주차거든요. 4주차 오늘 배울 게 뭐였냐면 먼저 4주차 때 입, 우리가 먹는 입부터 소화기 계통을 좀 볼 거거든요. 이제 귀에 입이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입,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십이지장, 그 다음에 맹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이게 우리 소화기 계통이에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대장까지. 이게 우리 소화기 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 옆으로 배울 것은 이 소화기 계통이지만 이제 이 음식들의 영양소가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입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먼저 담도부터 시작해갖고 간,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수뇨관, 그 다음에 방광까지. 이렇게 오늘은 침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침자리는 자, 먼저 우리 귀 모양이 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귀 모양이 보통 아기가 거꾸로 이렇게 태아가 거꾸로 세워진 듯한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귀 모양이 이게 아기들이 거꾸로 태어난 모습이 여기가 머리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귀 모양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 귀 안에 이 침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손에도 침자리가 있고 발에도 침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손에도 침자리가 있어서 맞으면 효과가 있어요. 또 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귀 인침은 우리 머리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체했을 때 손도 따고 다리도 따잖아요. 근데 이 귀 맨 첫 시간부터 2차별을 따게 되면 2차별과 위자리를 따게 되면 금방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막 말도 못하는 깐난 애기들도 체하기도 하거든요. 뭘 잘못 먹거나 체했을 때 확 이렇게 들었을 때도 이 2차별을 따면 확 내려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집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집에서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이 안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왜냐면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작아도 되는데 배울 것이 배울 자리가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다음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귀에서 봤을 때 음식물이 들어가요.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입밖에 없어요. 그럼 이 귀 자리에서 입이 어디냐? 입이 어디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귀 여기 끝에 있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여기가 입이에요. 이 들어가는 입구 입이에요. 여기가 입. 근데 이 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귀가 여기 이 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렇게 귀 자리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내 귀 엄마 귀를 봤을 때 여기 들어간 여기 입구가 입이에요. 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입구가 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덮쳐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그 사람 입이 작은 사람이고 큰 사람의 차이예요. 귀를 봐도 그 사람이 입 안이 작은가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입 안이 너무 작은데 음식을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진짜 잘게 씹어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입이 작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 귀를 봐도 그 입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 자리가 입이에요. 뭐 입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 골격지 돼 있죠. 입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길목 여기가 어디냐면 이 길목이 여기가 식도 자리예요. 식도 여기가 식도 자리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식도 자리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 귀를 보면 이 식도 이 밑으로도 보면 그냥 보통은 귀색이 살색이어야 되는데 이 귀 밑으로 이렇게 입 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빨갛거나 검붉게 보이면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식도염, 식도염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식도염이고 여기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 딱 끊겨진 부분 여기서도 귀 보면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기 딱 끊겨진 가운데 부분이 있거든요. 귀를 이렇게 만져보면 자기 귀를 만져봐도 살짝 딱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딱 들어가는 데가 위예요. 위 여기 가운데가 위 딱 위 자리. 보통 보면 위 자리를 보면 붉게 보이거나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붉게 보이는 경우는 염증이 그 사람 위가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또 너무 하얗게 보이면 위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 위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꺾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명치 끝이 이렇게 명치 끝이 염증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위가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고 원래 귀는 반듯 생겼는데 이 사람이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오래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식도 부분이 이렇게 꺾여요. 뭉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너 역류성 식도염 있구나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귀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귀를 배우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내가 내 몸속에 위는 내시경 하지 않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없어요. 췌장이 아픈지 어디 아픈지 볼 수 없는데 귀를 보면 볼 수 있어요. 귀를 보면서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명치가 이렇게 휜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구나.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나 뭘 할 때나 조심해서 먹으면 어떻게 됐어? 내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위가 이렇게 딱 끊깁니다. 위 끊기면 우리가 위를 보면 위가 이렇게 생겼죠? 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그림이 여기서 자, 사람 입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람 입에서 음식이 들어갑니다.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식도예요. 식도인데 이렇게 식도 내려가면 여기가 위가 이렇게 있어요. 또 위가 있으면 여기 끝이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닫았다 열었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보통 분문이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분문 쪽이 이제 명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문에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분문이 없죠? 이게 닫았다 열렸다 하면서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과식을 했거나 너무 음식을 이게 안 좋은 것을 먹다 보면 이 뚜껑이 약해져가지고 위산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분문이 뚜껑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문 쪽에가 염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귀 자리, 분문 자리 어디냐면 이게 가운데가 위면 이 바로 밑에가 분문이거든요. 그럼 이 분문 밑에가 빨갛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이게 보이면 빨갛게 보이거나 뭐가 볼록볼록 나오는 사람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문 쪽에 분명히 염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분문이 많은 사람은 이 위 자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분문 위 자체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또 이제 어디예요? 유문이라고 여기가 이제 십이지장하고 다른 데 소장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닫았다 열었다 한 부분이 이 뚜껑이 내 마음대로 열리고 닫았다 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 또한 어떻게 되냐면 약해졌기 때문에 산이 내려가요. 그래도 여기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여기는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분문이면 아까는 분문이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잖아. 여기가 거꾸로 세워진 거니까. 이게 분문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문은 바로 위자리 위가 유문이에요. 유문. 이 유문에 보통 암이 많이 생겨요. 근데 왜 이 유문 부분에 암이 많이 생기냐면 이제 음식물이 이제 12장으로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뚜껑을 열고.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음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옆에가 간이 있어요. 간하고 여기 옆에가 췌장이 있어요. 위 뒤로 이렇게 췌장이 있거든요. 이 췌장하고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이 관에서. 그럼 여기서까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 이 12장 보통 팽대우라고 해요. 이 바로 옆에가 위에서 음식을 조금씩 계속 내보내면 여기 애들이 이 소화 지방을 소화하는 분해하는 것을 분해요. 효소를. 그럼 여기서 분해야 되는데 이 위 부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산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맨 처음에는 장사표 화상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암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위 여기 자리를 보면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귀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내장에서 암이 생길거나 염증이 커질거나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너 암 전 단계다. 암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걸 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염증이. 그러면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 부문 자체가 여기가 이제 팽대부 자리거든요. 여기가 귀 자리가 빨가면서 볼록볼록 우리 엠보싱 화장기 있죠. 그것처럼 여기가 볼록볼록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상피 화장 전 단계거든요. 보통 암이 되기 전에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요. 위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자리가 나중에 암 전 단계라고 하니까 이게 볼록볼록 올라왔을 때는 정말 내가 염증이 위가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뭐 항생제를 먹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런 데 되게 좋은 염증에 비타민C를 많이 먹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세히 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체했을 때도 이 위 자리하고 이 이천벌 자리, 꼭대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피 한 방울씩만 내주면 우리가 속이 너무 안 좋을 때 쑥 내려가는 거. 피 한 방울씩만 내려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위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여기 들어간 여기가 입이고 여기 10도. 그다음에 여기가 가운데가 위고 밑에가 분문, 위가 유문이에요. 맨 처음에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이 귀를 봐도 우리 몸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위치, 그 내장 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는 거의 대부분 다들 알더라고요. 이게 여기 가운데만 봐도 너 빨개서 위가 이상해, 위가 안 좋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위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옆으로 들어간 통로 있죠. 통로에 이 자리가 담도 자리, 담도. 이따가 담도 자리는 조금 이따 배우는 건데 이제 간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담도가 이 간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간 안에 담도가 이 쓸개 한마디로 쓸개가 이 간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담도가 여기를 지나요. 근데 만약 우리 귀 여기 가운데가 보면 노랗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너무 하얗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면 그 사람은 당뇨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냐? 그 전 단계.
우리 당화혈 색소라고 하잖아요. 당뇨 되기 전에 그 당화혈 색소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사치에 간 사람. 그 사람들도 이게 노랗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당뇨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당뇨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보거든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당뇨를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당뇨 걸리면 뭐 약 먹거나 뭐 음식 조절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당뇨라는 거는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이 당뇨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일단 당뇨는 어때요? 피가 찐득찐득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피가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당뇨라는 건. 왜냐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걸 못 걸러주니까. 그러면 피가 찐득찐득해지면 우리 머리에서 끝에부터 모든 게 피가 돌아야 돼. 찐득찐득해지면 모든 원인이 돼가고 큰 병이 걸리게 됐어요. 간에 가서 문제가 되고, 심장에 가서 문제가 되고, 췌장에 가서 문제가 되고, 머리에 가서 문제가 되고, 심장 가서 문제가 되고. 그 전에 이 당뇨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게 내가 귀가 볼 때 노랗게 보인다. 그리고 원래 선천적으로 집안 자체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귀가 노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관리를 자기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건 보이겠죠? 바로 엄마 귀를 보든가 옆에 사람 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바라보시면 보여요. 당뇨가 있을지 없을지. 여기 중요한 건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 자세히 한 번씩 보셔가지고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 부문까지 알았잖아요. 이제 부문에서 여기 끝에 여기 요 부문하고 여기 부문이면 부문 자체에서 여기 위가 바로 이제 12지장이거든요. 12지장에서 여기 12지장에서 여기 끝이 이 끝 안쪽 맨 끝에 여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귀가 덮어져 있잖아요. 이 맨 안쪽이 이 끝이 대장이에요. 이 안쪽으로 보이는 게 대장.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귀 바퀴가. 그럼 여기가 대장인데 여기 12장이고 12장에서 이거를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게 가운데를 반절 등분을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분하면 여기가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소장 가기 바로 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맹장 자리가 있어요. 맹장 자리가 바로 있어요. 이 12지장 바로 위에 여기 부문에 12지장 가시죠. 유문에 바로 옆에가 맹장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보면 맹장병 많이 걸리잖아요. 이 맹장 많이 걸릴 때 이 맹장 자리가 귀 바로 옆에가 보이거든요. 거의 이 위 옆에 바로 옆에가 까맣게 보이거나 빨갛게 보면 맹장에 염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한 번씩 봐주면 돼요. 예전에 제 친구가 배가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갔어. 갔는데 여기 이 12장 옆에 이 자리가 맹장 자리가 막 물집같이 볼록볼록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갖고 일단 피를 한 방울씩 내줬어요. 내줘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라. 이 사람이 병원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참다 간 거야. 가니까 병원에서 맹장이라는 거야. 맹장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그게 분명히 터져야 될 상황인데도 터지지 않고 그걸 버틴 거예요. 그 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이제 제가 피 한 방울을 내줬는데 이 피 한 방울 여기서 내주는 것이 이게 이 맹장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압을 한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이 훨씬 수월하게 가라앉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그때 봤을 때 우리도 신기했어요. 처음 당해본 일이어가지고 정말 신기했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가 맹장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소장, 대장, 대장 자리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게 귀를 봤을 때 보통보다 그 자리가 너무 빨갛거나 검붉거나 하면 푸르거나 하면 문제예요. 이제 빨갛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안에 염증이 너무 많은데 또 푸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푸르게 보이는 경우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장 자체에 순환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이 대장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대장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귀를 이렇게 떠들어 봐서 후레쉬를 쥐어봐야지 이게 더 정확히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선천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은 이 귀 대장 안쪽에 이 끝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게 딱 구멍처럼 홈이 딱 파져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대장암을 갖는 흰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은 대장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그 집안들은 유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홈이 파진 사람.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암은 안 걸렸는데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홈이 파진 사람은 반드시 그런 유전적인 게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대장이잖아요. 아까 반대로 갔을 때 이쪽이 아까 당뇨를 볼 수 있는 당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이 여기가 여기까지 간 게 대장까지 보고 그다음에 소장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가 아까 당관을 봤죠? 그러면 당관을 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귀하고 이쪽으로 갔을 때 이 귀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돌잖아요. 돌았을 때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죠. 이렇게 딱 만나는 이 코너가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간이에요. 그래서 이 간이고 당관은 여기 바로 옆에 담낭은 여기에 딱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당관이 이렇게 여기 옆으로 이렇게 오는 선은 당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아까 여기 끝에 여기 천문 시간에 안 봤는데 여기 끝에가 교감신경이라고 배웠거든요. 교감신경이 여기 끝에 있어요. 이 끝에 있는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등분을 내면 돼요. 이렇게 3등분을 2등분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끝이 어디냐면 이 교감을 꺾는 이 끝을 이렇게 꺾을 때 뒤를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렇게 내려와요. 벽을 타고. 그러면 이 끝이 방광이에요. 방광. 우리가 침을 놓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침을 보면 이거는 피를 낼 때 놓는 침이지만 침을 놓을 때는 아주 조그만 침을 놓거든요.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방광자리에다 놓으면 돼요. 근데 보통 여자들 방광염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방광염이 많이 걸리는 분들한테 여기다 이 침자리에다 침을 놔주면 훨씬 완화가 많이 되고, 또 여자들 질염이나 방광염 되게 많이 걸려서 고생하거든요. 그분들은 비타민C를 굉장히 좀 많이 먹어주면요 방광염이 하룻밤 사이도 금방 사라져요. 제가 아시는 분도 방광염이 좀 심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 몸의 면역을 못 키워주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잖아요. 이게 보통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타민C는 200g을 3번 먹으라고 하거든요. 200mg을 3번 먹으라는데 비타민C를 연구하는 박사들은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6g을 먹으라고 그래요. 6g을 먹으라고 하는 그 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그만 알약 하나에 200mg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1g이면 5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약본지 보면 그 하나를 3번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만큼 먹어서는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C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혹시 방광염이나 이런 데가 안 좋다 할 때는 굉장한 많은 비타민C 양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내가 언제 방광염이 걸렸지 할 정도로 금방 개운해져요.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들 이렇게 여기서 방광이 있고 이제 3등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간이에요. 간이면은 그 옆에 이 3등분 이 첫 번째가 어디냐면 췌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라인이 신장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과 이 방광 사이 이 선을 가는 데가 세뇨관이고, 요도 있죠. 요도선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췌장, 여기가 신장.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간 자리하고 췌장 자리하고 신장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은 암이 많이 걸리는 게 위하고 간, 췌장, 신장 이렇게 순서를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를 자세히 봐야 돼요. 위도 자세히 보고 이 간 자리, 췌장 자리, 신장 자리가 암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간하고 췌장, 신장이 건강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여기 자리가 파랗게 보이거나 빨갛게 보이거나 그거 굉장히 유심히 내 귀를 보더라도 한 번씩 봐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한 번씩 여기다 침을 한 번씩 놔줘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해 가세요? 진짜 쳐다보고 보시네. 네, 이 자리를 그리고 또 이런 신장이나 췌장이나 이 간에 암기가 있으면 이 귓바퀴 있죠. 여기 귓바퀴 자체에서도 표가 나는데 여기가 종양방주라고 하는데 이 귓바퀴가 보통은 옆에가 팽팽해요. 팽팽한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여기 선이 서요. 귀 여기 선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선이 서요. 이렇게 선이. 제가 귀 사진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많았는데 선이 쓰기 때문에 그 선이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암기가 우리 몸에는 항상 암기가 있어요. 암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그 백혈구가 맨날 잡아먹고 평형을 유지하고 잡아먹고 평형을 유지하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건데, 만약에 이 백혈구가 이 암덩어리를 못 잡아먹으면 이 암이 커지겠죠. 커져서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해요. 어느 구석인가. 근데 이 암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알려져요. 이 귀에서. 이 귀, 여기 박귀가 이렇게 딱 말아져요. 이게 줄이 서요. 이렇게 까만 줄처럼, 빨간 줄처럼.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냥 팽팽한 귀하고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선이 쪼그라든 것처럼 쓰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내 몸에 지금까지는 암기가 없었는데 몸에 암이 그 백혈구가 암을 죽이는 것보다 암이 더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암이 커진다는 것은 내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면역을 키워야 되고, 이 몸 어디에선가 그 생기는 것을 항상 주시하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걸 살펴보면서 생기고, 또 우리 그 귀를 봐도 지금은 귀를 보면 암이 생기는 자리는 만약에 이 간 자리잖아요. 암이 생기는 거는 지방이 모여요. 지방이. 그래서 이 암의 모양이 어때? 가운데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둥근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이 그냥 이렇게 원만 그려진,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원만 이렇게 크게 그려진 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뭔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진짜 이 사람은 암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이 점이 찍혀지면서 여기 부분은 하얗게 지방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만약에 간에 암이 생겼다면 이 간자리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이렇게 둥근 원이 보이면서 하얗게 지방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 췌장이 이렇게 생기고 췌장이 이렇게 보이고, 신장이 보이면 신장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신장을 보이면 신장이 이렇게, 보통 그냥 신장이 이렇게 보면 깨끗한데 어떤 사람은 뼈가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오듯이 뼈가 쓴 사람은, 이 사람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톡 쓴 사람들은 나중에 신장 투석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능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장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귀에서 나타나니까 살펴보면 돼요. 이게 췌장도, 우리가 췌장은 조용한 동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걸릴지 모르게 조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 췌장 라인이 빨갛거나 할 때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염증 같은 거 있을 때 항상, 제가 배워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진짜 항생제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감기 걸릴 때도 항생제 뭐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비타민C 진짜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 모든 비타민C가 모든 염증을 잡아먹는 거예요. 보통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라서 빠져나가지만 그 염증을 다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먹으면 우리 여자분 방광염에도 진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비타민C예요. 꼭 드셔줘야 되고 하는 거고, 또 신장 기능, 자기 신장이 많이 약하지 않으면 뼈가 섰는지 안 섰는지 잘 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드려야 되냐? 다 했는데 8분밖에 안 됐네. 오늘 별거 다 했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런 귀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 깨끗한 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말 문제가 생겨서 암이 있거나 어떤 사람 귀를 하나씩 보여주면 실전적으로 더 느껴질 거예요. 그런 귀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돼요. 아직 자료가 없어요. 설명밖에 못해요 지금. 근데 오늘 시간에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또 귀에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씩 또 내 귀를 한번 살펴보고, 옆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몸이 이게 만약에 기침이 막 나거나 할 때도 보면 이 기관 쪽, 나중에 이게 기관 쪽에서 보면 이게 빨갛게 보이거나 염증이 생겨요. 기침이 너무 심할 때도 침살에다 놓으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영양제 하나 알려주고 싶었는데 특별히 알려줄 영양제가 없어요. 오메가3를 알려주고 싶은데, 오메가3는 되게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타민C는 진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200mg을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의사들이 말하는 6g.
6g이면 알약 5알씩을 아침, 점심, 저녁. 속이 쓰리니까 밥 먹는 중간에 먹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근데 이 의사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C를 막 병원 그 처방에서 주사제를 맞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 가면 비타민 C를 연구하는 박사들 되게 많고 자기 병동을 따로 만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주사제도 맞아요. 요즘은 뭐 SVTC라고 그 비타민 C 검사하는 주사가 있어요.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내 몸에 비타민 C가 얼마나 존재하면 그 치료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검사해갖고 비타민 C를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것만 먹으면 돈도 적게 들면서 우리가 암 한 번 걸리고 많은 병이 걸리면 돈이 진짜 많이 걸려요.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만 꾸준히 먹는다 하면 정말 그 큰 병 안 걸리고 꾸준히 피부도 좋아지고요. 노화도 늦게 오고요. 치매도 안 오고. 그러니까 꾸준히. 그리고 혈관 자체가 혈관 자체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영양제 중에 없으면 죽는 게 비타민 C예요. 다른 영양제는 복구를 할 수 있고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안 나와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먹어도 바로 얘네들은 염증을 다 자기들 치료하고 나서 빠져나가버리든가 소멸해버리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C고 먹으면서 가장 싼 영양제라는 거. 그건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 30분밖에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밑에 다음 시간 어디 밑에 이 밑에 공간. 오늘은 첫 번째는 자궁 쪽 배웠고 오늘은 이 소화기 계통을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이 심장하고 폐 기관지 쪽이 밑에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애기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나중에 여기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머리를 배우고 하는 건 이제 2번 남았어요.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제가 이거 한 번만 할게요. 계속해요.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귀도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핸드폰 깨져갖고 싹 날아갔어요. 액정이 싹 나가려면 그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